세상을 이루는 다양한 이야기들 철저한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삼관시. 이 시간 힐링 전문가, 그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평정심의 달인 조태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목소리가 약간 좀 걸걸하시네요. 요새 약간 감기가 약간 와가지고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한 며칠 좀 쉬었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요즘 그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냉방병이라든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냉방병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증상들 맞습니다. 호소하면서 네, 이게 목감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약간 그 냉방 기운이 네네. 그렇게 맑은 공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뭔가 반응이 있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네네. 에어컨에서 시원하다 했는데 음. 사실 뭐 지금은 추워서 감기 걸린 건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냉방을 예, 인해서 예. 제가 분명히 이렇게 됐었을 건데 맞아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냉방 기운이 딱 오면 이게 맑은 공기가 예.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바깥하고 안에 실내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이제 감기 증상, 냉방병 증상으로 그렇죠. 발현이 되는 거고. 네. 예. 아무튼 다들 이 냉방기가 넘쳐나는 시대에 건강을 좀 잘 지켜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밖에랑 이 습도 차이가 좀 너무 심하잖아요. 예, 냉방을 틀어놓으면 습도는 또 쾌적한 반면에 그쵸. 밖에 있을 때 좀 후덥지근하니 요새 예. 좀 습도가 높잖아요.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좀 목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네, 이제 좀 적정 조심해야 냉방 될것 온도 같습니다. 이런 것들 뭐 26도, 27도 거기다가 뭐 제습만 해놔라 뭐 이런 지침들도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약간 좀 찝찝하신 분들은 에어컨 필터 같은 것도 청소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지 못한 균들이 또 살고 있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특히 자동차. 그렇죠. 네, 특히 자동차. 맞습니다. 예. 아무튼 조태준 씨가 아닌 조태주 씨와 함께 하는 느낌입니다. 조태주. 예. 예. 목소리 좀 뭐가 자체가. 니은이 하나 빠졌네요. 예. 네. 그렇지만 소개는 이제 또 맞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또 조태주일 수도 있습니다. 조태주. 예. 짝퉁 아니죠? 짝퉁 아닙니다. 짝퉁 아닙니다. 갈수록 이 시간에 대한 우리 또 딱가족들의 찬사 그리고 응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많은 또 누리꾼들의 사연에 또 첨언해 주시면서 네. 힘도 주시면서 그리고 조화강 네. 조태준 씨와 저 강디를 함께 또 얘기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참 그 함께 또 마음 편안하게 위로를 잘하면서 네. 좋은 분위기로 잘 또 방송 이끌어 나간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네. 좀 정말 이렇게 좀 끈끈해지는 이런 시간이 있으면 그쵸.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예. 듣는 분들도 좋고 또 네. 사연 올려주시는 분들한테도 그렇죠. 좋고 저희한테도 좋습니다. 그럼요. 사실. 예. 혈액은 끈끈해지면 안 되지만 우리 딱가족들은 더 끈끈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누리꾼들이 올린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연들 여러 가지 뭐 이런 게시판에 올라 있는 사연들도 함께 또 참고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받습니다. 네. 예, 그게 딱 좋은 라디오 문자 사서함이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살아가면서 있는 그 모든 고민들 함께 많이 올려주시면 그 어떤 화나는 일이 있어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심박수 70에서 80을 유지하는 조태준 씨와 함께 좋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예. 파워법을 함께 찾아보는 네. 그런 시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참여도 많이 또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할 텐데 네. 조태준 씨가 준비하고 계시죠? 네, 준비돼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회사 생각하면 불안해져요. 어허. 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5주 정도 된 신입입니다. 신입이라서 모르는 것도 많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큰데 틀리거나 잘못하면 사수한테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들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큽니다. 틀리거나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한숨 쉬는 건 기본이고 혼자 욕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낫다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기도 하고 이 직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나 이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퇴사해버리고 싶은데 신입 채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싶지만 쉽지가 않네요. 3개월 수습 기간 전까지 어떻게 보는 이직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때려치고 다시 처음으로 취준하는 게 맞을까요? 회사 생각만 하면 엄청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한 회사 생활 10년, 20년, 뭐 30년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 보면 에이 뭐 그게 고민이야라고 할 텐데 이분한테는 진짜 정말 커다란 아이고 그렇죠. 네. 인생의 고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조직 내 문화가 좀 적응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3개월 수습 기간 전까지 어떻게든 이직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이건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습 기간을 네네. 가지고 있는데 네네. 요 사이에 그냥 나온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아, 요 사이에 나온다. 그 수습 기간 지나가지고 정직원이 되면 좀 나오기 좀 힘드니까 좀 그런 느낌일 것 같고 일단이 그렇죠. 정말 이 고민에 정말 공감을 정말 해드리고 싶고 너무 고생 많다고 네. 화이팅 해드리고 싶고 한데 저의 생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좀 죄송하지만 저는 견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진짜 이게 어떤 그 일을 했었을 때 한 1년 정도 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좀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본인한테 맞든 안 맞든 네. 그곳에 들어가서 진짜 이거는 내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좀 시련이 와도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견디다 보면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생각을 하는 거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조금 이렇게 신입이 그 상사가 막 너무 좀 심하게 모욕을 준다고 해도 일단은 좀 견디고 이것들을 견뎌내야지. 혹시나 또 다른 회사에 가서 이게 여기서 그 실패랄까 뭔가 포기를 하면 또 다른 데 가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꾸 쉽게 포기하고 싶어지죠. 예, 경험이 또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화이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죠. 뭐 우리 딱가족 여러분들도 다들 뭐 알고 계신 상황이지만 사람을 만나도 사계절은 겪어보고 만나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결혼할 사람이면. 네.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저 맞아요. 그 동의합니다. 우리 조태준 씨 네네. 의견에. 근데 이게 그 신입이라서 모르는 것도 많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틀리거나 잘못하면 사수한테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들어 스트레스가 크다. 막 한숨 쉬고 의견 다르면 혼자 욕하고 이건 이 사수의 인격적인 문제니까 그러게. 이 조직 내의 문화는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맞습니다. 또 높잖아요. 네. 그 사람 하나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내가 어렵게 노력해서 들어온 회사에 고작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패배하고 도망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견디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 무턱대고 뭐 다 받아주고 다 견뎌야 된다는 이런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사수가 막 욕을 한다거나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좀 도에 넘게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분명히 확실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맞아요. 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맞습니다. 건 절대 안 되죠. 네. 예, 이거는 아무리 신입이라도 신입 앞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맞습니다. 이 사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또 뭔가 좀 문제시 시킨다고 해서 쟤는 막 고자질하더라 뭐 그렇게 절대 안 봅니다. 맞습니다. 잘못한 사람의 가해 영역에 대해서 조직에서는 바라봐야죠. 네. 당연히. 네, 맞습니다. 이런 것만 이기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조태준 씨 처음에 뭔가 입학하거나 입사하거나 어떤 조직에 들어갈 때 그 두려움 아시죠? 알죠.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느낌. 군대 있을 때는 그 제일 처음에 이등병들 다 표정이 있잖아요. 이병 이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줌마께 아무것도 다른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정말 사소한 일도 이게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모르니까 정신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확실히 정신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누구든 처음 들어가면 다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걸 딱 1년 정도만. 그 정 못 견디겠으면 나오시라고 할 텐데. 진짜. 이제 시작이니까. 맞아요. 이제 5주 원래 이게 지금 군대로 생각해 보면 훈련병 시즌이 지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그 생각하시면서 추후에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는 나중에 또 저희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글을 꼭 좀 올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여튼 모든 딱가족들이 함께 또 이 피관찰자 이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무송 씨의 노래 듣고 계속해서 다음 사연 소개하죠. 사랑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사무관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이번엔 제가 나섭니다. 네. 제목 히스테릭한 남편. 이거 어떻게 하죠? 저희 남편은요 모든 일에 본인 기준이 높고 그거에 못 미치면 사람을 엄청 갈굽니다. 질책이나 잔소리가 많으시구나. 사소한 거 예를 들면 물건을 놓고 오거나 차문을 확 열거나 확 닫거나 컵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들에 오만상을 다 찌푸리면서 언성을 높여요. 그래 좀 뭐 약간 이런. 예. 아이고. 반대로 남편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좀 별 생각이 안 들어요. 전 안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요. 몇 년 참다가 이젠 그럴 때마다 저도 가만 안 있고 뭐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또 너무 불쾌해하면서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려요. 이런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히스테리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직 좋고 달달한 시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히스테릭한 순간이 종종 돌아올수록 제 분노도 쌓여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제가 지금 누구요? 오은영 선생님 모시고 싶은데 이 행동 교정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남편분. 네. 예. 왜 이렇게 히스테릭하시지?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뭔가 되게 좀 걸리는 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도 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아주 좋고 달달한 시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데라고 하셔서 예. 좀 아직까지 정말 두 분 다 정말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뭐 근데 전 전 확실하고요. 좀 더 심각한 게 그 바로 밑에 히스테릭한 맞아요. 순간이 종종 돌아올수록 제 분노도 쌓여가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로 바뀌었어요. 이 보통 같으면 섭섭함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분노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섭섭함의 단계를 넘었어요 지금. 물풍선이 작을 때 바늘로 터트리면 그렇게 물의 파장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물풍선에 물 안에 가득 들었을 때 바늘로 탁 터트리면 그 파장 온 그렇죠. 주변에 다 튀죠 물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불어나고 있는 거를 지금 알고 그 생각으로 지금 사연을 올리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야 이거 진짜 남편의 행동.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생각해야 되지만은 이 피의 관찰자 사연자 분이 좀 더 조심을 하시라. 좀 더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뭐 문도 좀 살짝 닫으시고 뭐 물건 놓고 오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하시고 컵 떨어뜨리지 마시고. 이건 전 너무 무리한 부탁인 것 같고. 예, 이 피의 관찰자의 사연만 이야기만 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그러게. 근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좋은 관계에서 이 정도 문제가 생긴 걸로 하면 해결책은 찾아야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좀 아까 말씀하신 이 달달한 시간에 그때 섭섭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약간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중에 네가 이 히스테릭해지는 최고 강도 높은 이게 뭐냐 리스트 5개 적어. 그래가지고 뭐 문쾅 닫는 거, 뭐 하는 거 이라고 5개를 적어놓고 그럼 내가 1번, 2번은 진짜 조심할 테니까 1번, 2번은 내가 조심하는 거 보이면 네 내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해. 뭐 이런 좀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작은 이런 것들을 해결했을 때 방금 내가 조심했어, 너 때문에 조심했어, 고마워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은 사례들을 자꾸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뭔가 명문화, 문서화 시켜가지고. 그렇지. 맞네. 달달한 시간에. 달달한 시간에. 니 와그라노 막 이러고 있을 때 하지 말고. 그치. 니 와그라 가만 앉아봐라. 대드박으로 이럴 때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면 안 되지. 그럴 때 막 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 막 무슨 방법을 찾아. 막 이러면서 이제 이래 되는 거고. 예. 네. 그 걱정되는 게 너무 불쾌해하면서 방에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려요. 이 구절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요런 거 안 생기도록. 예. 방에 문 쾅 닫고 딱 들어가면 이제 소파에 딱 앉아 있을 때 정말 기분이 안 좋거든요. 진짜 기분 안 좋죠. 정말. 들어가라, 니 들어가 있으라. 뭐 내가 어디 흔들릴 줄 아나. 막 이런 기분이 있지만 그치. 왠지 가만히 있으면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완전 대치 상태인데.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물론 이게 대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네. 우리가 생각하지만 네네.
대화로 가기까지가 지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근데 그걸 약간 극복하고 시간이 이렇게 분노가 자꾸 쌓여간다고 하시니까 쌓이면 쌓일수록 말 꺼내기 좀 힘듭니다. 이런 거는. 아니 물풍선 커지면 진짜 터지면 큰일 나요 진짜.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꼭 아까 태준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요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 좋을 때를 보고 맞아요. 하나하나 이제 써놓는 거죠. 이런 부분은 내가 조심할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해각서 체결하듯이. 그러니까 맞아요. 예, 문서화해서 그런 부분들. 어떤 부분인지.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결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음. 그 결혼하면 음. 서로 간에 뭐 30년 이상을 각각의 생활과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만나는 거잖아요. 네. 제일 많이 부딪히는 거는 어떤 걸까요? 사실은 뭐 밥일까? 정말 사소한 문제로 다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변기 뚜껑 올리고 그러니까 내린 거 이런 예를 거. 들어서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을 때 되게 공감했었는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껴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자꾸 해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부터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게 그러니까 뭔가 조금 나한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밥 먹고 누워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 네네. 근데 상대방이 봤을 때 밥 먹고 누워 있지 말고 산책하는 거가 너무 좋은데 하고 싶은데 누워 있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은 뭐 산책을 해줬고 한 번은 누워 있고 이렇게 하면은 또 되는데 맨날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계속 누워 있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조금 그런 것들이 조합이 안 될 때 조금 자꾸 뭔가 또 다른 거 연결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 기저에 깔려 있는 이기적인 모습이 그 사람과 함께 살 때 진짜 그게 이기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맞습니다. 있을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고 음. 예. 예, 아까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 과거에 그 D 그룹에서 기업 이미지 캠페인으로 광고에 나왔던 예,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싫어하는 걸 하지 마라. 네. 노력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 안 되더라. 이게 왜 싫지? 이게 왜 싫지? 내로 좋은데 약간 이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진짜 말로는 쉽지만 이게 네. 행동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맞습니다. 하다 보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진짜 근데 이거를 배려하는 순간 예. 이 사랑의 힘은 커진다.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건 대화로서 비롯된다.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습니다. 예. 얘기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아무튼 좀 히스테릭한 남편이 아주 러블리하게 스윗하게 변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삼관시 이어가죠. 아이유와 임수롱이 부릅니다. 잔소리. 늦게 다니지 좀 마. 술은 멀리 좀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딱 좋은 라디오 토요일 순서 3인칭 관찰자 시점 삼관시 조태준 씨와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름에 참 우리가 그 건강 조심해야 된다. 특히 뭐 이런 그 냉방 관련된 질환들 맞습니다. 네. 조심해야 된다고 서두에 또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이니까 또 이렇게 시원한 것들 요즘에 참 많이 땡기고 많이 또 먹고 있습니다. 수박 아닙니까 수박? 수박. 이때 수박 많이 먹어야지.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얼마 전에 어디 식당을 갔는데 수박에다가 네. 그 블루베리 어. 얹고 그냥 아무 단맛 안 나는 탄산수 있잖아요. 예. 그것만 딱 해가지고 디저트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오. 수박을 이렇게 으깨보래. 너무 맛있겠는데요. 블루베리하고. 예. 근데 그 탄산수가 아예 아무런 맛도 안 나는 거잖아요. 예. 수박을 쑥쑥 으깨니까 블루베리 으깨니까 색깔이 또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진짜 그렇겠다. 근데 이게 천연적인 그 달콤함이잖아요. 네. 그게 이게 탄산수 딱 어우러지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예. 예. 얼음하고 같이 섞여 있었어. 얼음 넣고. 얼음 넣고. 얼음 넣고. 오. 집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그 맛이 안 나긴 안 나던데. 그래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네. 이게
디저트들도 여름에 이제 그 변형되는 것들 내가 DIY라고 해가지고 직접 그 제조해가지고 나만의 맛을 만드는 것도 또 많고 하니까. 네네네네. 조태준 씨는 뭐 이렇게 여름에 나만의 그런 맛이 없습니까? 저도 한 번씩 집에서 뭐 먹으면 네네. 화채? 화채 제가 잘하는 거 있어요. 뭡니까? 저는 그 찍어 먹는 찍먹국수. 찍먹국수 뭐지? 찍먹국수 좋아합니다. 왜 그 저기 모밀국수 같은 거? 모밀국수인데 찌개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찌유에다가 예, 예, 예. 가소부시 찌유에다가 예, 예, 예. 그 보면 요즘은 진짜 그 한국에서도 많이 팔아요. 예, 예.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 예, 예. 마트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1대2로 섞고 뭐 아. 5대1로 섞을 수 있는 그런 찌유 농축액. 밀키트 같은 그런 거. 예. 예, 예, 예. 농축액으로 해서 물을 어느 정도 간을 예, 예. 저한테 딱 맞게 예. 넣어서 그 생계란 있죠, 생계란. 예, 예. 생계란 노른자 딱 넣고. 아, 그 생계란 노른자를 넣는다고 그 차가운 예. 국수에? 그 찌유에다가 아 그래요? 생계란 노른자를 딱 얹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싹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 파 있으면 파 넣고. 저는 막 저는 향신료를 좋아해서 예, 예. 뭐 고수가 있거나 예. 아니면은 뭐 방아 같은 거 있으면 막 같이 막 넣어 먹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다가 국수를 적당하게 삶아서 국수 삶는 법도 있는데 예. 국수를 팔팔 끓는 물에다가 국수를 딱 넣고 예. 국수가 이제 바르르 끓어가지고 다시 김이 한번 빡 올라오잖아요. 예. 그때 차가운 물을 한 컵을 다시 부어요. 그러면 다시 또 차가워질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럼 다시 끓어올 때 딱 끄고 국수를 차가운 물에 찬물에다가. 씻어가지고 그 육수에다가 그 찌유에다가 찍어 먹으면 예.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그게 일본에서 배웠어요. 아 그래요? 일본에서 가정식으로. 아. 일본에서 가정식에 그 하찌 아저씨 사모님, 네, 하치마 TJ 하치 예, 선생님. 예, 네, 예. 하찌 아버지 사모님이 예. 그렇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가정식으로도 모밀국수를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소바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맞아요. 꼭 모밀국수 아니더라도 그 흰국수 있잖아요. 소면 넣어도 되고. 소면 넣어도 너무 맛있. 저는 오히려 소면이 더 맛있더라고요. 어. 예. 아니 나름대로 요리를 하시네요. 예, 그 쯔유랑 예, 예. 계란이랑 섞였을 때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약간. 아. 그럴 것 같죠, 약간. 뭔지 알겠다. 난 그냥 찐득하면서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일본식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불고기 같은 거 먹을 때는 네. 계란 노른자 하는데 그죠. 그때 그 달콤한 맛이 있거든. 근데 그 베이스가 그 모밀국수 육수도 좀 약간 비슷하니까. 네, 아. 그걸 국수랑 섞였을 때 먹으면은 뭔지 이제, 알겠다. 네, 이게. 시원합니다. 왜 조태준 씨가 혼자 얘기하면서 군침을 몇 번이나 삼켰거든요. 이게 나만의 이런 레시피가 있어요, 다들 그렇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조태준 씨한테 한번 얻어 먹고 싶네요. 예. 그리고 아. 모밀국수도 맛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여름에 시원하잖아요. 그 메밀국수 그 약간 그 짙은 브라운색 면이 네. 그 육수와 딱 만났을 때 넘어가는 질감이 일반 소면 국수하고는 아. 완전 다르거든. 아, 그렇죠. 약간 거칠면서도. 국수 이야기하니까 뭐 다 생각나네요. 여름 또 콩국수 아니면 콩국수. 콩국수도 그렇죠. 예. 우뭇가사리 먹고 싶네. 쑥쑥 씹어가면서. 예. 와.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여름에 한가운데 있는 토요일인데 네. 시원하고 맛있는 것들 드시면서 또 더위를 맞습니다. 이겨보시길 바라고요. 예.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조태준 씨가 오셨는데 조태준과 부산 그루브 노래를 안 듣고 갈 수가 없죠. 아, 좋습니다. 예. 예. 어떤 노래?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네. 예, 좋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3인칭 관찰자 시점 3관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사연 조태준 씨가 소개해 주십니다. 예. 제목 뒷담에 껴야 할까요? 최근에 이직했는데요. 팀 분위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커피 마실 때마다 팀원들이 늘 누군가의 뒷담을 하는데요. A가 일을 어떻게 했네? 말을 어떻게 했네? 하면서 신나게 욕하는데 주 뒷담의 대상이 한 명 있긴 하지만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돌아가면서 욕을 합니다. 모두 각이구나. 한 번이지만 늘 같이 다른 사람 험담 하단 네. 팀원 한 명이 자리를 비웠을 땐 그 팀원 욕을 한 적도 있고요. 같은 멤버인데 한 명 빠지면은 와. 야. 와, 이게 뭔 말인가 했네.
와. 야, 예. 무섭다. 제 생각엔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서 처음엔 주제도 돌려보고 긍정적인 얘기도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욕하는데 안 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회성 부족한 사람이 되어 있네요. 어허이. 그렇다고 팀원들이 나쁘고 못된 사람들도 아니고 종종 저를 챙겨주긴 하지만 한편으론 팀원들이 내가 없을 땐 또 내 욕을 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독고다이로 다니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관계가 불편한 건 사실이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저만 이 상황을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그만 좀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누구 한 명에게 이 얘기를 하면 결국 저도 뒷담하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와. 아, 우리 사연자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러네요. 의외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조직 생활하면서. 맞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네. 이게 참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핵심 멤버 한두 명이 있는데 네. 그렇게 어떻게 왜냐면 이거 모두 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문제가 있어서 예, 예. 어떤 직장 상사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막 직원들한테 다 심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그게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취미로 하는. 취미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거는- 저렇게 해도 누구도 뭐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오늘 사연자처럼 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고민이 바로 이거죠. 예. 외골수로 다니려면 그럴 수 있는데 이 관계가 불편한 건 사실이고 저기 안 끼면 내가 욕을 먹고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다. 여기서 예. 저 같으면 주변에 그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나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겠어요. 넌 안 그래? 안 그래? 응, 이 정도. 아하. 왜냐면 그러죠. 이게 너무 안 끼면 좀 그렇잖아. 그럴 그렇다고 수도 내가 있죠. 막 험담하기에는 좀 음. 마음이 안 좋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한데 섞이면 안 됩니다. 일단 아, 섞이면 같이 험담하고 이렇게 하면 네. 사실 험담을 자꾸 하는 이거 습관되면 이게 골치 안 아유, 푸는 거거든요. 이래 안 이거는 됩니다 이거에. 제일 안 좋은 습관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욕을 한다. 이거만큼 맞습니다. 비겁하고 안 좋은 건 없는 안 좋은 건데 거거든요. 본인한테 되게 안 좋아요. 예. 예. 그렇게 끼면 안 좋고 저 옆에서 듣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많이 해롭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쩔 예. 수 없이 들어야 된다면.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 자꾸 화제를 바꾸려고 노력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그래도 안 마음도 된다고 드는데.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음. 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음. 이게 제일 문제. 여기 같이 끼어가지고 험담했던 사람 한 사람 빠지면 그 사람까지도 그 같은 멤버인데 예. 뭐라고 한다. 도마에 뭐- 올려버린다. 근데 이거가 이게 너무 웃긴데. 예. 근데 보니까 만약 이분이 내가 이 생각을 좀 빼도 될 것 같은 게 내가 빠졌을 때 내 뒷담도 할 거 아니냐 했었을 때 그거는 내 뒷담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관심이야. 내한테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너무 또 이게 안 끼면 또 업무적으로나 업무할 때나 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방법밖에 진짜 그 이게- 선을 찾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저는 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리가 무리지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때 되도록 그래요. 저는 안 끼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안 끼고 다른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 뭐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여기는 너무 그 중심에 끼면 조직에서도 맞습니다. 다 알아요. 맞습니다. 선배들, 뭐 과장님들, 부장님들 음, 뒷담하고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맞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네. 거기 끼지 마시고 음, 그냥 부득이하게 그렇다 치면 음. 야 그렇게 없는 사람 욕하면 안 돼 라는 말 뭐 절대 안 하시겠지만 하면 절대 안 되지. 그렇지. 또 그러니까 그냥 아니, 맞장구만 쳐주시는 예, 거예요. 다른 예, 친구를 예. 좀 찾아보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예. 그 드라마 보셨죠? 나의 해방일지. 네네네. 그 보면 전부 다 좀 성격이랄까 뭔가 잘 못 섞여 내 부서에는 잘 못 섞여도 그런 또 누군가는 무조건 있거든요. 있어요. 나랑 맞는 사람이 무조건 있어요. 있습니다. 없을 수가 네, 없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음. 현대인뿐만 아니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음. 벼슬아치들도 그랬을 거고 다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뭐 다 똑같습니다. 그 양반댁 대감댁에 일하던 그 일하시는 분들도 다들 그 이렇게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막 했을 건데 네. 현명한 거는 그냥 맞장구 쳐주. 네. 아이고 맞네. 하고 그게 크게 관여 안 하는 거. 맞아요. 관여하지 말고 주변인이 일단 같은 느낌.
뒷담, 뭐 질투 이런 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음. 누가 뭐 잘 되면 축하해주고 그렇게 해야 자기한테 또 차례가 돌아오니까요. 그러니까 네. 예, 분명한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거기 섞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습니다. 이번 의견은 솔직히 우리 딱가족 여러분들의 네. 의견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뭔가 괜찮은 의견 있으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네. 1057번으로 좀 예, 이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들 뭐 경험담이 있다면 또 함께 또 해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어느 조직을 가나 참 모두가기는 있습니다. 네. 예. 아 모독각이 너무 웃겼습니다. 예, 모두가기. 야, 같은 멤버도 뭐 모두가기 음담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재밌어. 잠깐만요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에 지금 가고 있어. 야, 쟤 항상 저렇지. 아,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왔니? 와. 시원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예. 무섭네. 와 진짜 무섭다. 예. 자, 노래 듣고 계속해서 다음 사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승엽의 찬찬찬. 삼인칭 관찰자 시점 삼관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소개합니다. 제목 상대방이 예전 연애를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게는 지금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 있는데 예랑이라고 하죠. 예. 얘랑. 예비 신랑이 있는데요. 예비 신랑의 과거를 알게 돼 버렸습니다. 과거가 무슨 대수냐 하시겠지만 과거가 그냥 과거가 아니고 결혼 2, 3주 남겨두고 파혼한 전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원인은 정확히 모르지만 여자 측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 혹은 경제적 비난으로 다투다가 헤어진 것 같아요. 너무 안 좋게 끝내서 예비 신랑은 그 여자 이름조차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얘기를 남친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의 과거 흔적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먼저 말을 듣고 알게 돼서 실망감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도 물어봤을 때 솔직히 털어놨다면 모르겠는데 예비 신랑에게 혹시 결혼 준비할 정도로 가까웠던 사람이 있어? 라고 슬쩍 물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웨딩 사진이든 뭐든 결혼 준비한 적 없다고 잡아떼는 모습이 좀 무섭게 느껴졌어요. 파혼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 또 거짓말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결혼을 약속했는데 과연 이대로 진행해도 되나 확신이 안 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볍게 보면 한없이 가벼운 일인데 제가 너무 고민하는 걸까요? 굳이 알면 좋을 게 없으니 잡아댄 나를 배려한 모습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앞으로 나를 속이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 건 괜찮은 걱정일까요? 아니면 괜한 걱정일까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굉장히 어려우시겠습니다. 그러게요. 마음이 힘드시겠네요. 마음이 좀 힘드시겠네요. 네. 약간 그 배신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약간 또 그리고 불안감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죠. 앞으로 이제 결혼해야 될 상대인데 그죠? 이 사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크게 속이는 일이 있지 않을까. 과거에 더 큰 일이 있지는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들어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고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네요. 예. 그 사실 이 남녀 관계란 게 네. 그 두 분만 알지 또 옆에서 이렇게 그 어떤 이야기만 들어갖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주 그래. 내밀하죠. 네, 예민한 네네.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 그 관찰자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혹시 내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라고 한번 왜냐면 이 두 분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네, 네. 이거를 내가 같았으면 나도 이야기를 못했을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정도 좀 해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또 이해를 안 되는 그 부분을 찾아서 그걸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일단은 먼저 좀 관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가 제일 첫 번째 조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안 좋으니까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화를 꺼내기조차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저 같아도 대화를 꺼내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남자친구분은. 네, 그렇죠.
근데 예. 이거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내가 더 잘해줄게. 라고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건 어떨까? 상처가 맞아요. 되지 않도록. 사실 진짜 나 이런 거 알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들렸다. 알게 돼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뭐 넘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미적분적이 있어서 내 입장에도 마음이 찝찝하다. 그때 얘기를 꺼내는데 이야기하고 자기 것도 이야기해주면은 안 되겠죠. 아, 별로 안 좋은 방법이다. 그럼 별로 안 좋은 방법이다. 이 사람이 지금 아, 여기 뭐하러 온 그러네.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 네, 그럼 안 되네. 일단은 네. 생각할수록 나쁜 사람이네.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됩니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좀 왜냐면 네. 입장 바꿔서 나도 알아가야 될 건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꼭 이거 뭐 내한테 무슨 해를 가기보다 갈까봐 네. 그렇다기보다는 좀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그쵸. 찝찝하니까. 아니 일륜지 대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정도는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남자친구분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좀 더 좀 대화의 주제를 좀 부드럽고 예. 좀 잘 잡으시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예. 알고 나면 왜냐하면 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남자분이 상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처가 있어서 이걸 극복해서 하신 음. 분이라면 또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 거니까.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맞습니다. 더 예. 사랑하는 관계로 더욱더 발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무작정 덮고 잊어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얘기를 네. 한번 네.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의 얘기인데 함께 어쨌든 또,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행복하세요. 예, 네.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또 고민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4개의 사연 함께 했는데 매주 2주의 말을 이제 정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부터. 오늘의 2주의 말말. 2주의 말말. 그게 오늘 뭡니까? 사연 중에 조태준 씨가 했던 가장 그 명언. 아. 오늘 조태준 씨가 남긴 최고의 솔루션. 예. 아까 뒷담화 사연에서 어허. 그들이 나를 뒷담화한다면 나에 대한 관심으로 생각하라. 예. 좋습니다. 굉장히 네. 그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조태준 씨 덕에 오늘도 고민 해결되고 함께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자, 저도 강진의 화장을 지우는 여자 남겨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성의 하여진, 저는 강디 강영훈이었어요. 함께해 주신 닦아족 여러분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